안녕하세요. 아빠 엄마의 함께 가는 길, 아마도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4남매를 키우고 있는 으쌰으쌰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명 남매를 키우고 있는 토닥토닥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1학년들 학부모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총 5편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영상이 식당편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밥을 부탁해. 예, 그래서 오늘 어머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학하면 밥과 급식,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수저를 갖고 다니나요?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저는 다 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완전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네. 식판을 갖고 다니나요? 이 식판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식판도 안 갖고 다녀요? 네. 그러면 가방이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은 어떻게 마시나요? 네, 물은 사실 그 물병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식수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물병을 다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을 가지고 다닌다. 네, 그렇습니다. 급식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 집 아이들이 집에서 편식하거나 이렇게 골고루 먹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먹다가 반찬을 남기거나 또 제대로 먹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좀 혼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밥 안 먹으면 좀 혼나나요? 학교에서 이제 편식하는 친구들 요즘에 진짜 많은데요. 실제로 선생님께 편식을 해서 혼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6학년 졸업반인데 그런 경우는 없고, 대신에 이제 한 번 정도 나물이나 그런 반찬을 한 입 정도 먹어봐라 이렇게 권하시는 선생님 계시고요. 또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안 먹게 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혼날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물 같은 거 안 먹고 또 어떤 애들은 김치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네. 학교에서 혼나지는 않는다. 네. 혼나지 않는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빠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메인 반찬 있잖아요. 네. 불고기나 돈가스나 이런 거를 먹고 더 먹을 수 있는지, 더 배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 배식의 경우에는요, 제가 직접 우리 학교 급식 검수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맛있는 반찬을 특정 아이들만 독점을 해서는 안 되니까 골고루 나눠주고요. 그런 메인 메뉴는 사실은 더 먹고 싶어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다만 밑반찬이나 여러 가지 국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더 먹고 싶으면 아마 고학년이 되면 자율배식으로 더 먹을 수도 있을 건데, 저학년이라 우리 급식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리사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필요한 반찬을 더 떠주실 수도 있어서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빠님 사실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도 비염이 좀 있고 그런데 음식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먹었을 때 두드러기 나거나 반응이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잘 알려진 것처럼 견과류라든지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들어간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집에서처럼 엄마들이 전부 다 케어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기 초반에 우리 알레르기가 있거나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일단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네, 조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일단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20-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우리 급식실에서 나오는 우리 메뉴들을 갖다가 최소한 한 달이나 또는 학기가 시작될 때 한 달치 또는 일주일치를 홈페이지나 우리 이알림이 등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줍니다. 네. 종이에 한 달치씩 줍니다. 그렇게도 그래서 냉장고에 딱 붙여주시면 좋아요. 어제 보니까 이알림이 왔더라고요. 네. 이제 계약하면서
왔던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면 어머님께서 그걸 출력에다가 붙이셔도 되고 종이로 오면은 냉장고 옆에다 붙이셨다가 오늘 메뉴는 뭔데 우리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는 식품이네 하시면 전날이나 아니면 아침에 선생님께 오늘 메뉴 중에 뭐 이런 반찬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좀 급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면 아마도 담임 선생님께서 친절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또 더불어서 선생님께서 사실 30명이 넘어요. 저희의 각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아침에 냉장고 보시고 오늘의 메뉴에서 너 견과류 알레르기 있지? 근데 오늘 호두 멸치볶음이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먹지 말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일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반에 아이들이 학교 적응이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1학년 들어가면 그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이제 메뉴를 보시면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네. 결국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직접 본인의 먹을 메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게 네. 제일 확실하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 클래스 또 하이톡 그리고 이 알림이 이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교와 부모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나요? 그게 참 다르죠.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전부 다 핸드폰에 깔려 있는 게 바로 키즈노트. 네. 거기서 아이들 사진도 보고 그날 있었던 일들도 공지사항도 알려주시는데 초등학교는 키즈노트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키즈노트 대신에 이 알림이라는 앱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쓰는 하이클래스 라는 앱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는 우리 어머님이 좀 해주시죠. 네, 이 알림이는 학교에서 전체적인 공지 같은 사항을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보낼 때 쓰는 것이고요. 설문조사나 각종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때 쓰는 앱이고 하이클래스는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그래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 운동회 때 반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보내주시고요. 우리 카카오톡을 쓰듯이 이렇게 하이클래스에 또 톡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하이톡이라고 이렇게 화면 아래 보시면 그걸 누르시면 선생님하고 카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나서 늦을 것 같다 그러면 하이톡으로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요. 다만 이제 답변은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시간이나 그럴 때는 오지 않아요. 보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수업 끝난 다음에 남기신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남기신 거는 확인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톡도 선생님이랑 1대1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네네. 네, 그 결국 어머님들이 또 우리 아이에 대한 거 또는 고민들, 개인적인 얘기들을 다른 어머니 보면 안 되는데 걱정하실 텐데 1대1로 선생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 알림이를 쓰기도 하고 또 반에서는 하이클래스를 쓰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우리 아빠님께서 영양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서 그 식재료 검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매년 이제 그걸 하시고 식당에서 나오시는 것도 뵌 적도 있고 그런데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는 어떤 식재료를 쓰는가, 안전한 식재료를 쓰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요즘 유기농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유기농 재료만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재료 검수하시는 것을 토대로 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재료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식재료가 그렇게 고급스럽고 집에서 쓰지도 않는 일반 집에서 카놀라유, 대두유 이런 거 쓰시면 우리 현미유, 넌지에모랑 유기농으로 만드는 현미유, 그 다음에 각종 그 반찬 또는 이런 채소나 고기 이런 것들도 다 1등급이고 정말 좋은 원료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영양교사 선생님한테도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 정도로 해서 단가가 나오나요? 이게 도대체 우리 식당에서 보면 10,000원을 훌쩍 넘을 것 같은 것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일단은 우리 급식은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아이들에게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소량으로 사면 당연히 단가가 비싸게 수밖에 없지만 대량 구매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학교 급식은 식당처럼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급스럽고 아주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특별히 식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전처럼 이거 식재료 무슨 그 식재료 공급 업체랑 학교에 무슨 행정실이랑 우리 영화나 막 네. 드라마 보면 뭐가 커넥션이 있어서 이리와 네. 이런 거.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다 입찰로 하게 됩니다. 네, 입찰로 처리하고 정해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일부 소진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잦아지면 다음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식재료 업체에서도 그렇게 장난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식재료에 대해서만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로서 너무 안심이 되고요. 또 들으시는 어머님들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1학년이 된다는 거는 엄마도 같이 1학년이 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너무 낯설고 긴장되고 우리 아이 잘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1학년이 된 듯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두 아이 보내본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은 정말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다 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선생님 또 아빠 엄마가 도와주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이렇게 아이를 좀 안심시켜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식당편, 급식편 우리 이것으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